다주택자 양도세 줄일 수 있는 기회, 바로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죠. 최근까지 인수위에서 나온 예정대로 한다면 5월 11일 이후에 매도 잔금을 치르면 소급 적용시켜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될까요? 세금을 많이 줄이려면. 자, 오늘 기사에서는 오래 보유하고 차익이 큰 집, 그 집을 먼저 털어내세요라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계산도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제가 플러스 알파를 좀 더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방법대로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오히려 세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2, 3억 정도. 그 정도면 꽤 크죠. 그래서 오늘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기사의 출처를 먼저 밝히도록 하죠. 매일경제에서 가져왔고요. 정석환 기자님이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주택의 양도세 중과 유예한다는 이제 절세 어떻게 합니까? 현재 조정지역 3주택자인데 이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의 30% 중과가 들어가죠. 근데 이게 양도세 중과 유예 한시적으로 배제를 시켜줘 버리면은 6에서 45% 기본세율만 적용되는데 최소 2년 이상 보유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2년 이상이 아니라 3년 이상 보유해버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되기 때문에 특히 15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차익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려요. 5억 6,800만 원이나 절세 효과가 톡톡하게 나온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양도세 중과 유예된다 하더라도 한 해 두 채 이상 팔면 누진세율이 부담되니까 각각 다른 연도에 팔아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가득한 건데 여기에 조금만 더 플러스 알파를 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석환 기자님이 작성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도움 말씀 주신 세무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세무사님들 자료를 제가 좀 활용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인수위에서는 새 정부 시작하자마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이 다주택자들은 이제 셈법이 이제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4월 31일 날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최선의 절세 방안을 찾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완화가 이루어지면 다주택자들은 오래 보유하고 시세 차익이 큰 주택을 팔수록 절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 가지 주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주택을 갖고 있다고 좀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첫 번째, 서울 파랗게 사는데 20억. 2번, 경기도 구리 4억에 사는데 현재 8억. 3번, 하남 5억에 샀는데 현재 팔면 6억 3천. 자, 그래서 각각 만약에 이게 중과 유예, 중과 배제가 아니라 그냥 팔아버리면은 중과가 들어가면 일단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여기에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12억이 된 서울 주택은 세금이 무려 9억 1,599만원 나옵니다. 차익 12억 중에서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이래서 시장에 매물이 없는 거예요. 이 중에 이제 이런 분 계시죠. 세금 내고 나서 한 1억 8천 정도 남는 거 아니냐. 자기 물건 아니니까 그래요. 자기 물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못 파는데 이거를 중과를 완화시켜주면 만약에 2, 3년 미만 보유해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다. 그러면 3억 9,517만 원이 줄어드는 5억 2,082만 원을 내면 되고, 만약에 15년 이상 보유해가지고 장특공을 30%를 받았다. 그러면은 무려 5억 6,800이나 줄어들어가지고 3억 4,798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경기도 구리 양도 차익 4억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4억 중에서 2억 7,800이 세금으로 나갈 뻔 했는데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하면 1억 4,600으로 만약에 15년 이상 보유하면 9,465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양도 차익이 1억 3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1억 3천일 때도 중과가 되면 절반인 7,4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3,269, 1,768로 떨어진다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 파란색 세금이 정상이었어요. 근데 하도 몇 년 동안 계속 양도세 중과를 넣어버리니까 우리가 이 초록색 여기에 익숙해진 거죠. 길들여진 거예요. 이쪽 초록색에. 원래 이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 봤을 때 세제에 대해서 정상화하겠다 그러잖아요. 정상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정상화라고 표현했다고. 정상화. 여기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자, 일단 봅시다. 29일 세무사 박명균 새로운 세무회계 대표님. 그러니까 새로운 세무회계에 계시는 박명균 세무사님이 계신가 봐요. 이 세무사님이 도움 주셔가지고 이 계산을 한 건데 고맙습니다. 양도차익이 12억일 때 양도세 완화 혜택을 받으면 양도세를 5억 6천이나 줄일 수 있다. 조정지역 시뮬레이션은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 경기, 서울, 구리, 하남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정대상 지역 3주택인 경우로 한번 가정해보시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 되시는 분들은. 자, 중과를 배제하면 최고 45% 기본세율만 적용되는데 이것도 과표가 10억 넘을 때예요. 3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 장특권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 아파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각각 8억 20억이라고 가정하고 하면은 아까 제가 이건 설명드렸었죠. 중과면은 9억 1599인데 이게 일반 과세 되면 5억 2천, 3억 4,700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절세의 효과는 양도 차익이 줄어들수록 낮아지는 걸로 나타나는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4억에 사가지고 8억에 판다는 거잖아요. 양도 차익 4억이라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2억 7,800인데 줄어드는 효과는 뭐 감액이 1억 3천, 1억 8천이니까 아무래도 이 양도 차익 큰 거보다는 좀 줄겠죠. 이건 뭐 이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세무사님이 최근 다주택자의 양도세 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다주택자라면 양도차익이 크고 보유기간이 긴 걸 파는 것이 절세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장이라는 거에서 약간 퀘스천을 던집니다. 물론 이 세무사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더 설명드리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파헤쳐 볼게요. 자,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유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매각하면 양도세 플러스 보유세까지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특히 세부담이 큰 다주택자한테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설명을 주셨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거고 여기서 뭘 따져야 되죠? 투자 가치까지 따져봐요. 투자 가치까지. 자, 그리고 이제 또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길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원칙인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하면 다주택 매각 순서를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주택 소재 지역에 따라서 나중에 1주택 비과세, 즉 최종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보유기간이 재산정되니까 21년 1월 1일 다주택인 경우에 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다시 2년 거주해야 되지만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첨언해서 한다면은 이 서울 취득하는 시점에 조정이면 추가 2년 거주, 비조정이었다면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울, 구리, 하남 이렇게 3개 있잖아요. 구리 양도차익이 큰 걸 먼저 팔아야 절세 효과가 좋다 했지만 아니 나는 반대로 나머지를 먼저 팔고 서울을 맨 마지막에 가져가서 비과세 받겠다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리를 팔고 하남을 팔고 그 다음에 서울을 마지막에 팔되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되니까 직전 주택을 팔고 나서 추가 2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기사에. 근데 서울에 만약에 내가 살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2년 거주가 아니고 서울을 취득했을 때 이 8억에서 취득했을 때 비조정이었다면 추가 2년 보유. 취득했을 때 조정이었으면 추가 2년 거주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너무 복잡해. 자, 그리고 이제 우병탁 또 세무사님 계세요. 비과세 때까지 감안하면 보유한 다주택 중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파는 게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해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하기보다는 다른 주택 가운데 절세 효과가 큰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이제 나간다는 거죠. 추가로. 자, 그리고 매도 시점도 고려해야 된다. 실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고 하지만 같은 연도에 팔면 합산과세가 된다. 그래야지 다른 연도에 각각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22년 5월부터 양도세 중과 시작 배제되니까 1년 동안 되니까 22년도에 하나, 23년도에 하나 그런 식으로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합산과세 그리고 최종일주택 비과세까지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잘했죠. 자, 다음 주에 있는 2대1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요걸 가지고, 요 사례를 가지고 좀 만들었거든요. 지역만 좀 다르게 해서. 여기는 구리하고 하남이었는데, 저는 성남하고 용인으로 했어요. 왜요? 여기에 제 물건이 있으니까 그냥 했어요, 그냥. 제가 좀 좋아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자, 단순하게 양도 차익이 큰 거부터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남하고 용인을 먼저 파는 거예요. 3주택 중과 2주택 중과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세율로. 근데 어떻게 팔아요? 연도를 다르게 파는 거죠. 연도를 다르게. 그러니까 노란색을 22년 안에 하나 팔고 빨간색을 23년 안에 하나 팔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가장 큰 요 서울을 추가로 2년 후에 보유 또는 거주해가지고 매도해서 비과세를 받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총 절세액이 5억 6,800 정도였는데 기사에 있는 거는 물론 이제 기사에도 비과세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비과세 안 된 걸로 해가지고 다 판 걸로 해서 가정해 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순서도 바꾸고 마지막에 남은 걸 비과세를 받아버렸어요. 추가 2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9억 70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9억 700만 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5억 6,800보다 9억 700이 더 좋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한다. 그 말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남 팔고 용인 팔고 마지막 서울 남잖아요. 요 서울을 전세금을 확 올려서 받아서 세를 주고 그거를 자녀한테 부담부증 시켜버리면 더 좋아요. 그래서 세 받은 거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징여세 내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데일리 오신 분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대선 전보다는 좀 늘어났는데, 서울 아파트 매물이 55,716건으로 대선 당일인 지난달 9일보다는 11.14%가 늘었다고 하네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 매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6월 1일 전에 이거를 해야 되니까 양도세하고 보유세까지 줄이려면, 그래서 6월 1일 전에 나올 매물들은 좀 몇 가지 정해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1일 지나면 이제 어차피 1년 보유세는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6월 넘어서 7월에 파나 8월에 파나 9월에 파나 12월에 파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말에 갔을 때 좀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서울이 정말 똘똘한 거라면 차라리 안 파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저라면 안 판다. 안 판다. 라고 이렇게 저는 강의 자료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녀가 일정 소득, 즉 성년이 돼가지고 소득을 일으키면은 저는 부담부증으로 넘기겠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아마도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수많은 정책을 내고 많은 규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 추가 규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게 규제를 한 걸 이제 많이 푸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 나올수록 제가 이제 추가로 알려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 하시면 좋다고요. 그 말씀 들려고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뭔가 지금 좀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순서만 정말 잘 하더라도 정말 수천만 원 아끼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저하고 줌 라이브를 하면서 소통하시길 원하시면 여기 정규과정 13기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저도 8시에 또 이제 대학원 수업이 있어가지고요. 또 열심히 또 수업 듣고, 그 전에 밥도 잠깐 좀 먹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마쳤습니다. 중간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막 저희 강아지가 좀 짖어가지고, 좀 시끄러우셨죠?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시끄러웠어요, 되게. 가서 한 대 하고 싶을 정도로.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뭐 멤버십, 네이버 프리미엄 이거 유료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요즘에 제가 블로그 좀 이렇게 열심히 좀 다시 쓰려고 하니까 블로그 잘 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기존처럼 계속해서 영상 제가 계속 올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